창밖의 세상은 늦가을의 우울함을 머금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훑고 내려가는 소리가 스터디 카페의 고요함을 간신히 깨뜨렸다. 지순 손톱만큼 남은 샤프심을 탁 소리가 나도록 밀어 올렸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숨 막히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정시 파이터라는 문구가 쓰인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20살,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도전이었다. 1년 반 동안의 재수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외롭고 지난했다. 그 지난함 속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현우였다. 현우와의 연애는 지수에게 작은 안식처였다. 그는 지수의 끝없는 불안감과 예민함을 묵묵히 받아주는 사람이었다. 특히 두 사람이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현우는 지수에게 괜찮아, 내 속도대로 가.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이 지수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 안식처에 큰 균열이 생겼다. 한 달 전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너 요즘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내가 나 만나는 게 숙제 같아.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날이 서 있었다. 지수는 그때 정말 지쳐 있었다. 연이은 모의고사의 부진과 쏟아지는 잠을 참아내야 하는 고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지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의 지적에 방어적으로 대응했다. 무관심이라니? 내가 내 상황을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한가한 줄 알아? 너 만날 시간 쪼개서 공부해야 하는 거 몰라? 알지, 아는데. 넌 나랑 있을 때도 계속 시계만 보잖아. 내 머릿속에 내가 있기는 해?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낫지 않아? 그날 밤, 현우는 먼저 전화를 끊었다. 지수는 충격으로 한참 동안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싸늘한 태도였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지수는 공부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현우의 싸늘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결국 지수가 먼저 연락했다.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어. 현우는 예상보다 담담하게 사과를 받아주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오해를 풀었고 현우는 다시 지수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 힘든 거 아니까. 겉으로는 되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이질감이 남았다. 현우와 화해한 후 지수는 억지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현우는 지수가 좋아하는 영화 예매권을 보내주었고 보고 싶다고 말했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지수는 즉각적으로 응, 나도 보고 싶어라고 답장을 보냈다. 실제로 그의 얼굴이 궁금했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약속 장소에서 현우를 마주하면 지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건 설렘이라기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웠다. 오늘도 그랬다. 현우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라떼를 앞에 두고 지수를 보자마자 활짝 웃어 보였다. 수험생님, 오늘 일찍 왔네. 피곤하지? 현우가 지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수는 몸을 살짝 움츠렸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나도 현우가 좋은데 왜 그의 애정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응, 좀 일찍 끝내고 왔어. 지수는 습관처럼 그의 미소에 맞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현우가 포장된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고마워. 지수는 케이크를 받으며 저번에 싸운 거 아직도 신경 쓰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잘해주고 있었다.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의 입에서 예정 어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랑해, 고마워, 보고 싶었어 같은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연스럽게 공부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다음 주 모의고사 오답 정리하다가 왔는데 수학이 영 안 잡히네. 너 예전에 미적분 잘했잖아. 이거 잠깐 봐줄 수 있어. 현우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다시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 당연히 봐줘야지. 너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해서 온 거 아니야? 얼른 펴봐. 현우는 그녀의 교재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지수는 현우가 수학 문제를 설명하는 소리를 들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연인과의 데이트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안전한 스터디 시간에 가까웠다. 그녀의 눈은 현우가 그려주는 풀이 과정 위에 머물렀지만 마음속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걸까?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진지하게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다. 완벽한 남자친구,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싶다는 충동 대신 이 데이트가 빨리 끝나고 다시 독서실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 불편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수는 자신의 변해버린 감정 앞에서 스스로가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복잡하고 불편한 감정들이 그녀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2부. 현우가 마지막으로 풀이의 핵심을 짚어주고 펜을 내려놓았다. 어때? 이제 이해됐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응,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 고마워, 현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에게 칭찬의 의미로 손을 내밀어 현우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문제집을 덮으며 가방에 챙겨 넣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소 뒤에 감춰진 미묘한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벌써 가려고? 우리 만나서 앉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당황했다. 그녀는 정말 시간이 그리 빨리 흘렀는지 몰랐다. 현우와 마주 앉아 있지만 그녀의 정신은 이미 다음 스케줄, 즉 독서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 미안. 내가 시간을 못 봤네. 어떡하지? 나 오늘 남은 진도를 꼭 끝내야 해서. 내일 학원 수업 전에 예습해야 하거든. 지수는 변명처럼 들릴까 봐 조급해하며 말했다. 현우는 피식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 내 중요한 일인데 막을 수 없지. 혹시 나랑 있는 게 불편해? 그의 질문은 너무나 직설적이었기에 지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불편하다니. 절대 아니야.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래. 너랑 같이 있으면 마음은 편한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아니, 그게 아니라. 그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현우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현우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이 알 수 없는 별표 사인, 죄책감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불안감 별표 사인 이 그녀를 짓눌렀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내가 바래다 줄게. 지수는 현우와 함께 카페 문을 나섰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지수의 뺨을 스쳤다. 현우는 무심코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은 채 몸을 웅크렸다. 현우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머물다 힘없이 내려갔다. 그 순간의 어색함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몇 걸음 걷지 않아 현우가 입을 열었다. 지수야. 우리 다시 싸우는 거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솔직히 요즘 내가 나 피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면 그날 크게 싸운 것 때문에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거야?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현우를 올려다보았다. 현우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애정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다. 아니, 현우야. 절대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니고 화가 안 풀린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이상해. 내가 요즘 너무 감정적으로 오락가락해. 지수는 현우의 오해를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오락가락이라니? 그러니까 안 보면 정말 보고 싶고 내 목소리도 듣고 싶어. 근데 막상 만나면 너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 하는데 애교도 부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굳어버려.
내가 나를 안아주면 편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만 느껴져. 지수는 자신의 머릿속을 그대로 쏟아냈다. 이기적이고 혼란스러운 자신의 속마음을. 현우는 지수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들의 발밑에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부담감이 뭐야? 나 때문에 내 공부 방해될까 봐. 현우가 물었다. 공부도 물론 영향이 있지.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너를 정말 예전만큼 좋아하는지 스스로 확신이 안 서는 거야. 내가 나를 볼 때 사랑한다는 눈빛으로 보는데 나는 그 눈빛에 나도 널 사랑해라는 진심을 담아 보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한테 미안해서 더 불편한 것 같아.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한숨을 쉬더니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는 지수를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수야, 너 지금 수능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하고 힘들다는 거 알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시기가 아닐 수도 있어. 내 에너지가 온통 시험에 가 있으니까 나한테 나눠줄 몫이 없는 거지. 그리고 저번에 크게 싸운 일 때문에 너도 모르게 우리 관계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가 생긴 걸 수도 있어. 현우의 말은 놀라울 만큼 통찰력이 있었다. 방어 기제. 지수는 그 단어에 깊이 공감했다. 싸움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경험, 그리고 그 상처를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현우와의 친밀한 접촉을 막고 있는 것일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묻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 현우야. 난 너 싫지 않아. 절대. 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현우가 싫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를 사랑하는 별표 사인 방식 별표 사인 이 망가져 버린 것 같았다. 그럼 됐어. 현우는 지수를 살짝 안아주었다. 이번에는 지수도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의 품은 여전히 익숙했고 따뜻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의 품에 안겨 세상 모든 근심을 잊을 수는 없었다. 지수야, 우리 약속하자. 내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과 혼란스러움은 일단 수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자. 그리고 남은 한 달, 정말 너는 너의 목표에만 집중해. 나 신경 쓰지 마. 연락 안 해도 괜찮고,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널 방해하는 것 같으면 말해. 잠깐 거리를 둘 수도 있어. 그럼 너는 괜찮겠어? 지수가 물었다. 솔직히 안 괜찮지. 하지만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내가 잠깐 불안한 게 나아. 나는 내가 이 시험 잘 치러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해. 그게 너를 제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니까. 현우는 지수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이번에는 따뜻함만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현우는 지수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눈에 띄게 줄였다. 하루에 한 번 짧고 간결한 힘내 혹은 잘 자 정도의 메시지만 주고받았다. 데이트는 완전히 멈추었다. 지수는 현우의 배려 덕분에 다시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현우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자 그녀를 짓누르던 감정적 부담감도 함께 옅어졌다. 불편함은 사라졌고 다시 보고 싶다는 순수한 감정만이 남았다. 그녀는 문득 현우에게 짧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나야. 응, 왜? 무슨 일 있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니, 그냥 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보고 싶어.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말했다. 전화 너머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지수야, 지금 혹시 밖이야? 많이 힘들지? 아니, 괜찮아. 그냥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있어. 고맙고, 보고 싶어. 현우는 웃었다. 바보. 나는 내가 전화해줘서 고맙지. 나도 보고 싶어. 아주 많이. 그 짧은 통화가 지수에게는 엄청난 위안이 되었다. 아, 역시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녀는 안도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었다.
그저 지금은 잠시 멈춤 버튼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우는 시험 이틀 전 지수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의 초콜릿과 따뜻한 손편지를 지수의 집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수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지금의 너는 그 누구보다 빛나. 결과가 어떻든 너는 이미 나에게 최고의 사람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부담 갖지 마. 편안하게 평소처럼 내가 아는 대로 다 보여주고 끝나고 나면 우리 그때 못했던 애정 표현 잔뜩 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자. 사랑해. 내 편 현우가. 지수는 초콜릿을 입에 넣고 편지를 읽었다.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눈가에는 뜨거운 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수험 생활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현우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이었다. 나쁜 년. 현우는 이렇게 나를 아껴주는데 나는 감정적으로 방황하고 불편해했지. 지수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수능이 끝나면 반드시 현우에게 예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D-Day. 지수는 현우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시험장에 들어섰다. 1년 반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녀의 펜 끝에 담겨 나왔다. 마적 종이 울렸다. 지수는 홀가분함과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시험장을 나서자마자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끝났어. 지수야,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현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기뻐서 울먹이는 듯했다. 지수는 학교 정문 앞에서 현우를 기다렸다. 현우는 멀리서부터 지수를 향해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해 있었다. 그는 지수를 보자마자 달려와 힘껏 껴안았다. 우리 지수, 너무 고생했어. 너무 자랑스러워. 지수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안도감, 해방감, 그리고 현우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지수는 그렇게 믿었다. 수험생이라는 굴레가 벗겨졌으니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불편함과 혼란스러움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지수의 기대와 달리 수능 후의 시간은 그녀의 감정을 더욱 복잡한 미로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불편함의 근원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비롯되었음을. 3부. 수능이 끝나고 며칠 후 현우는 지수를 위해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그들은 1년 반 만에 가장 여유로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와, 이 파스타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사람답게 먹는 기분이야. 지수가 웃으며 포크로 파스타를 돌돌 말았다. 너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게 먹었는지 아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먹으라고 예약했지. 현우와 흡족한 듯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한동안 잠만 푹 자도 돼. 지수는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밀려왔다. 수능이 끝나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녀는 그녀였고 현우는 현우였다. 현우는 식사를 마친 후 지수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이거 수능 끝난 기념이야. 내가 예쁘다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었어. 상자 안에는 지수가 평소 눈여겨보던 디자인의 은색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 그녀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했다. 현우야, 너무 예쁘다. 고마워. 지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의 의자 뒤로 다가왔다. 내가 직접 걸어줄게. 그의 손이 지수의 목 뒤로 넘어와 목걸이 체인을 잠그는 순간 현우의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현우는 지수의 어깨에 살짝 입을 맞췄다. 너무 예쁘다, 우리 지수.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쁨과 설렘 대신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치솟았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다. 목걸이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현우의 입맞춤이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지수의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제자리에 앉았고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에 행복한 미소가 사라졌다. 어색한 침묵이 테이블 위를 맴돌았다.
지수야, 응. 현우가 나지막이 불렀다. 응, 우리 이제 수능도 끝났는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확인받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너, 내가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고 했잖아. 보고 싶다고 했고. 지수는 당황했다. 그녀는 분명 수능 전에 보고 싶다고 말했고 그의 품이 위안이 되었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안하고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애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당연히 돌아가야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지수는 애써 밝게 대답하며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지수가 현우의 손을 잡는 방식은 마치 미안함을 담보로 한 의무적인 행동 같았다.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부드러움보다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현우는 지수의 손을 마주 잡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근데 왜 자꾸 피하는 것 같지? 내가 너 안으려고 할 때마다, 입 맞추려고 할 때마다 내가 아주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거 알아? 현우는 더 이상 자신의 불안을 숨기지 않았다. 아니야, 현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아직 긴장이 안 풀려서 그래. 갑자기 너무 편해지니까 몸이 낯선가 봐. 그리고 우리 싸운 지 얼마 안 됐잖아. 내가 그때 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잖아. 아직도 그게 마음에 걸려. 지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변명을 꺼냈다. 현우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지수야, 우리는 이미 그 싸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어. 너는 나에게 사과했고 나는 받아들였어. 그 일이 너와 나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면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닐 거야. 현우의 말은 지수의 심장을 찔렀다. 맞다. 현우는 이미 그녀를 용서했다. 벽을 쌓고 있는 것은 바로 지수 자신이었다. 솔직히 말해줘. 내가 나를 예전처럼 좋아하지 않는 거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내가 공부하는 동안 너한테 다른 사람이 생겼어.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지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너 두고 다른 사람을 왜 만나? 내가 이 중요한 시기에 감정 낭비를 왜 해? 그럼 왜 그래? 이가 뭔데? 나랑 스킨십 하는 게 싫어? 내가 불편해? 아니면 널 감당해야 하는 나한테 질린 거야? 현우는 테이블을 살짝 내리쳤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지수는 당황하여 목소리를 낮췄다. 현우야, 진정해. 미안해.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말을 못해줘서 내가 불안한 거 알아.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내가 너를 좋아하고 믿는 건 확실해. 하지만 그날 싸우고 난 후부터 너랑 나 사이에 뭔가가 망가졌어. 다시 붙이려고 하는데 그 조각이 자꾸 어긋나.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망가진 조각. 현우와의 싸움은 단순히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수가 현우와의 관계를 별표 쌓인 의지처 별표 쌓인 노서만 활용하고 정작 현우의 별표 쌓인 예정 별표 쌓인과 별표 쌓인 욕구 별표 쌓인에는 소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자각이 지수를 죄책감과 불편함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어긋난 조각. 현우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는 지수의 손을 놓았다. 혹시 우리 잠깐 시간을 가질까? 현우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내가 수능이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내가 없는 시간 동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지수는 현우의 제안에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안도감에 스스로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현우를 사랑한다면 시간을 갖자는 제안에 슬퍼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하지만 그녀는 별표 쌓인 잠깐의 해방 별표 쌓인을 얻은 기분이었다. 그래, 그러자. 지수는 최대한 슬픈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현우에게는 그녀의 안도감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꺼냈다. 계산하고 올게. 지수는 현우가 계산하러 간 사이 새로 받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아름다운 목걸이였지만 그녀의 목에 닿는 감촉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지수는 집에 돌아와 현우에게서 긴 문자를 받았다. 지수야, 내가 지금 느끼는 혼란 인정할게. 나도 많이 노력했는데 너와 나의 감정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내가 너를 힘들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우리 한 달만 시간을 갖자.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온전히 너 자신에게 집중해. 나도 나를 돌아볼게. 이 관계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서로에게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를. 내가 나를 정말 놓아주고 싶다면 한 달 뒤에 솔직하게 말해줘.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많이 사랑한다, 지수야. 잘 지내. 한 달 동안 연락 금지. 현우가 제안했지만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지수는 현우가 이미 그녀에게서 이별의 냄새를 맡았음을 직감했다. 지수는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현우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내가 나를 예전처럼 좋아하지 않는 거지? 그녀는 현우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별표 사인 온전한 연인의 사랑 별표 사인이 아니다. 별표 사인 고난을 함께 겪은 전후에 별표 사인 나 별표 사인 심리적 의존 별표 사인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수능이라는 가장 큰 짐이 사라지자 그녀는 현우에게서 벗어나 별표 사인 오롯한 나 별표 사인을 찾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구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지수는 시간을 메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수능 끝난 고삼들이 흔히 하듯 못 봤던 친구들을 만나고 밀린 드라마를 몰아보고 늦잠을 잤다. 현우와의 연락이 끊기자 그녀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지수는 해방감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현우 생각이 났다. 친구들에게 현우와의 시간 갖기를 이야기할 때 지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슬프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도 나는 현우를 좋아하는 게 맞아. 단지 잠깐 떨어져 있을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지수는 애써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한 달 뒤에는 현우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현우야, 이제 내 마음 정리됐어.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나 2주 차로 접어들면서 지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함에서 같이 재수했던, 옆자리에서 묵묵히 공부했던 민준이었다. 민준은 지수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지원했고 수능 직후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현우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다. 현우가 다정하고 섬세하며 감성적이었다면 민준은 무뚝뚝하지만 유머러스하고 감정보다는 논리가 앞서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수험 생활 내내 거의 대화하지 않았지만 수능이 끝나자 합격에 대한 불안감을 공유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민준은 지수에게 현우가 줄 수 없는 별표 사인, 편안함 별표 사인을 주었다. 민준과의 대화는 오로지 미래, 대학 생활, 그리고 목표에 관한 것이었다. 감정적인 깊은 교류가 없었기에 지수는 민우에게 어떤 의무감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어느 날 지수와 민준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지수는 현우에게 받았던 목걸이를 무심코 만지고 있었다. 그 목걸이 예쁘다. 남자친구가 준 거야? 민준이 물었다. 지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시간 갖기 중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헤어진 상태라고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예전에. 지수는 말끝을 흐렸다. 예전에? 그럼 지금은? 민준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당황하여 목걸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현우의 애틋한 눈빛과 그녀를 안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던 현우의 불안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4부. 지수는 민준의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목걸이는 마치 현우의 존재를 대변하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금은 잠깐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어. 지수는 최대한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수능 끝나고 나서 좀 복잡해져서. 민준은 지수의 대답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현우처럼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집요하게 캐묻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전혀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복잡하겠지. 재수 기간이 워낙 길었어야 말이지. 근데 너 진짜 합격하면 과 동아리 뭐 할지 생각했어? 나는 미식축구 동아리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수는 민준의 무심한 태도에 오히려 안도했다. 현우였다면 이 상황에서 분명 그녀의 감정을 파고들었을 것이다. 시간 갖는 이유가 뭔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등. 하지만 민준은 지수의 복잡한 감정 상태를 별표 사인 재수 후유증, 별표 사인이라는 단순한 카테고리로 묶어버렸고 지수는 그 단순함이 편안했다. 미식축구? 너 의외네. 나는 그냥 봉사 동아리나 아니면 전공 관련 스터디 동아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활동적인 걸 하면 또 피곤할 것 같아. 지수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녹아들었다. 그날 이후 지수는 현우와의 관계를 정지 버튼 위에 올려둔 채 민준과의 시간을 늘려갔다. 그들은 주로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 전공 공부, 앞으로의 계획 등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민준은 지수에게 어떤 감정적 헌신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즐거운 친구였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수는 자신이 현우의 여자친구가 아닐 때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현우와 있을 때 항상 느껴야 했던 별표 사인, 충족시켜야 할 애정 의무감 별표 사인이나 별표 사인, 내 감정의 방황에 대한 죄책감 별표 사인, 이 민준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없었다. 두 주가 흘러 시간 갖기, 약속의 절반이 지났다. 지수는 문득 현우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현우는 평소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올리곤 했다. 지수가 현우의 피드를 훑어보았을 때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현우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현우 옆에는 낯선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현우는 그 여자와 어깨를 맞대고 있었고 꽤나 친밀해 보였다. 사진 아래 댓글에는 현우의 친구들이 장난 섞인 댓글을 달고 있었다. 어휴, 김현우 드디어 봉인 해제했네. 옆자리 미녀분은 누구신가요? 현우야, 축하한다. 예쁜 사랑하세요. 지수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머리가 멍해졌다. 이게 뭐야? 고작 2주 만에?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질투심이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현우가 우리 잠깐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정말로 별표 사인, 헤어짐 별표 사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일까? 지수는 자신이 현우와의 관계를 마치 보류해 둔 예금 통장처럼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우는 그녀가 보류해 둔 사이 이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지수는 민준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편안함이 사실은 현우에게서 받은 별표 사인, 기본적인 사랑과 안정감 별표 사인이 여전히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편안함과 해방감을 찾았던 것이다. 지수는 곧장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다. 현우는 받지 않았다. 지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현우가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우리 연락하지 않기로 했잖아.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전처럼 반가움이나 설렘이 느껴지지 않았다. 현우야, 너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뭐야? 지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아, 그 사진. 친구들 모임에서 찍은 거야. 레안이?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댓글 단 건 또 뭐야? 지수는 다그치듯 물었다. 그녀는 이 관계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야만 했다. 지수야, 너 오해할까 봐 말하자면
그 친구는 그냥 동료야. 내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야. 현우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내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정리해야 하는 감정이 뭔데? 나에 대한 감정.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맞아. 나에 대한 감정이든 너에 대한 감정이든 우리 관계에 대한 감정이든 우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 나는 이 시간에 우리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어. 현우가 말했다. 근데 지수야, 너는 지금 왜 연락했어? 내가 나에게 시간을 갖자고 했을 때 나는 내 결정을 존중했는데 왜 지금 와서 나를 추궁해? 현우의 질문은 비수처럼 지수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우의 말대로 그녀는 현우에게 시간을 갖자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람이었고 이 시간에 현우가 무엇을 하든 간섭할 자격이 없었다. 나는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지수는 가장 초라한 변명을 했다. 나 잘 지내. 그리고 너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지수야. 너는 나랑 있을 때 불편하다고 했고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 나는 내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를 바랐어. 그리고 그 솔직함 속에 내가 없어도 괜찮은지 확인하길 바랐고 나는 너 없이 괜찮지 않아. 나는 너 보고 싶었어. 지수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현우가 완전히 자신의 곁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다. 그럼 왜 만났을 때 나를 피했어? 왜 나를 안는 걸 불편해했어? 지수야, 너는 나한테서 별표 사인 불안정함 별표 사인을 제거하고 별표 사인 안정감 별표 사인만 원했어.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너의 별표 사인 심리적 보호막 별표 사인으로 사용한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감정을 드러냈다. 나는 내가 힘들 때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내가 수능 때문에 예민할 때도 모든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너는 내가 편안해지자마자 나를 밀어냈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수능이 끝나고 나에게 왔어야지. 왜 2주 동안 침묵했어? 현우의 격한 감정은 지수가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수는 현우에게 반박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현우의 말대로였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지수는 목이 메어왔다. 괜찮아. 너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시간이 됐어. 우리 더 이상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현우가 천천히 말했다. 지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현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헤어지자. 현우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단호하게 말했다. 너에게 더 이상 내가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너의 별표 사인 예비용 안정장치 별표 사인로 남아있고 싶지 않아. 안 돼. 현우야, 나 너 정말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 잘할게. 내가 이제 수능도 끝났으니까 너한테 더 많이 표현하고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지수는 울면서 매달렸다.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너무 늦었어, 지수야. 너의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나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나오는 이기심인지 나는 더 이상 판단하고 싶지 않아.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에게는 건강한 이별이 필요해. 너는 너의 새 출발을 하고 나도 나만의 삶을 찾아야 해. 내가 나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도 있으니까. 현우야.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잘 지내, 지수야. 내 합격 진심으로 축하해. 현우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끊긴 후 지수는 멍하니 침대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 울음은 슬픔보다는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후회와 분노였다. 그녀는 현우를 영원히 잃었다. 지수는 택입을 위해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목걸이가 차가웠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현우의 선물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이 낳은 결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우와의 이별이 민준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과의 관계가 편안하다고 느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민준을 선택할 별표 사인 자유 별표 사인가 아닌 별표 사인 현우의 부재 별표 사인 나는 공허함이 남았다. 민준과의 관계가 현우와의 이별에 대한 도피처가 될 수 있을까? 지수는 갑자기 민준과의 모든 대화와 만남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현우와의 이별은 지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현우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존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했고, 그 미안함은 곧 깊은 상실감으로 변했다. 오후, 현우와의 전화가 끊긴 후, 지수는 며칠 동안 폐인처럼 지냈다. 휴대폰을 잡고 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매달리려 했던 마지막 모습이 그의 기억 속의 최악으로 남을까 봐 두려워 멈춰야 할지 끝없이 갈등했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현우가 준 목걸이를 끌어안은 채 울기만 했다. 이별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지수는 합격자 발표를 확인했다. 그녀가 간절히 바라던 대학, 바라던 과에 합격했다는 문구가 화면에 떠올랐다. 1년 반 동안의 고통스러운 노력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사람, 이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유일한 사람, 현우가 곁에 없었다. 지수는 합격 소식을 뒤로한 채 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 역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축하해 지수야. 우리 이제 정말 같은 학교 동기가 되는 거네.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기쁨이 섞여 있었다. 축하해 민준아. 우리 기념으로 만나자. 지수는 충동적으로 제안했다. 그들이 만났을 때 지수는 현우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민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과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에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민준은 지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현우처럼 격정적인 반응이나 동정 어린 위로는 없었다. 힘들었겠네. 너도, 그 친구도. 민준이 말했다. 재수 기간의 연애라는 게 원래 좀 그래. 한쪽은 너무 절박하고 다른 한쪽은 너무 이해심을 요구받지. 이제 좀 쉬어야 해, 지수야. 민준의 반응은 지수에게 또다시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편했다. 나, 너한테 기대고 싶어, 민준아. 지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 현우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속삭임이었다. 민준은 지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현우의 눈빛이 항상 지수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민준의 눈빛은 객관적인 관찰에 가까웠다. 지수야, 너는 지금 누군가에게 기댈 때가 아니야.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의 공허함과 이별의 아픔을 누군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건 나한테도, 너한테도 건강한 방식이 아니야.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민준은 현우와 달랐다. 그녀의 감정적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내가 편해. 너랑 같이 있으면 현우랑 있을 때처럼 미안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아. 지수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왜 편한지 알아? 내가 너에게 현우만큼 깊은 감정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우린 그저 친구일 뿐이니까. 지수야, 너는 지금 복잡하고 깊은 감정의 관계를 두려워하고 있어. 너는 너를 지치게 했던 현우와의 관계를 회피하면서 가벼운 안정감을 찾고 있는 거야. 민준의 냉철한 분석은 지수가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깊은 사랑 앞에서 항상 별표 사인 감정적 채무자 별표 사인이었지만 민준 앞에서는 별표 사인 자유로운 개인 별표 사인이었다. 나는 내가 그 친구를 완전히 정리하고 너 스스로 단단해졌을 때 그때 다시 만나고 싶어. 민준이 말했다. 나는 너의 도피처가 되고 싶지는 않아.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야. 민준은 현우와 마찬가지로 지수에게 별표 사인 진정한 자립 별표 사인을 요구했다.
현우가 사랑을 통해 자립을 가르치려 했다면 민주는 거리두기를 통해 가르치려 했다. 지수는 민준에게서도 거절당하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이기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를 잃었고 민준에게도 기댈 수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지수는 현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목걸이를 상자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이별의 아픔은 쓰라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아픔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덮으려 하지 않았다. 지수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현우와 자주 갔던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대신 학교 근처의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별표 쌓인 수험생 지수 별표 쌓인 와 별표 쌓인 현우의 여자친구 지수 별표 쌓인 나는 틀에서 벗어나 별표 쌓인 20대의 지수 별표 쌓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마찰, 그리고 그 마찰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우와의 기억은 아픔보다는 성장의 밑거름으로 남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미안함을 넘어 별표 쌓인 진정한 사랑의 깊이 별표 쌓인을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다. 에필로그. 봄이 찾아오고 지수는 대학 신입생이 되었다. 벚꽃이 만발한 교정에서 그녀는 민준과 마주쳤다. 지수야. 오랜만이다. 민준이 반갑게 인사했다. 민준아, 잘 지냈어? 과잠바 입은 거 보니까 진짜 대학생 같다. 지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1년 반 전의 예민함이나 현우와 헤어졌을 때의 공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단단하고 건강한 웃음이었다. 그들은 함께 캠퍼스를 걸었다. 대화 주제는 여전히 미래, 학업, 그리고 동아리였다. 하지만 이제 지수는 민준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대나 의존도 찾지 않았다. 그들은 순수한 동기이자 친구였다. 지수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민준이 말했다. 훨씬 편안해 보이고 밝아. 고마워. 나도 그렇게 느껴. 현우와의 이별이 나한테는 정말 큰 숙제였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고 어떤 사랑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된 것 같아. 지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받았던 목걸이를 이제 더 이상 꺼내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걸이의 의미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별표 쌓인 사랑은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상방이 헌신과 자립 위에서 피어나는 꽃 별표 쌓인이라는 교훈이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집에 돌아와 현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까 잠시 망설였다. 합격 소식,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현우에게 자신을 별표 쌓인 증명 별표 쌓인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수는 방에 걸려있는 전신 거울 앞에 섰다. 단단해진 눈빛과 환한 미소를 지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수야. 오랜만이야.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고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였다. 지수의 심장이 다시 뛰었지만 이전처럼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따뜻한 반가움이었다. 현우야. 잘 지냈어? 지수가 물었다. 응, 잘 지냈어. 내 합격 소식 들었어. 진심으로 축하해. 현우는 여전히 다정했다. 고마워.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도 내 삶 잘 살고 있어. 나중에야 내가 정말 괜찮을 때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친구로서. 현우의 제안에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이제 그와 다시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도피처를 찾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한 사람의 친구로서의 애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응, 그러자. 그때 되면 내가 쏠게.
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잖아. 지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니야. 내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고마워, 지수야.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지난 모든 미련과 아픔을 털어낸 진정한 마무리였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우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건강한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20대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